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오자와 타케토시 지음, 김양아 옮김, 필름 출판사. 25년 동안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 종사하면서 3,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자랑스러웠던 일, 후회되는 일 등을 조금씩 정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생이었다고 수긍하며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인생관을 다시 살펴보거나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1년 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제가 돌봤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명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환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후회 없는 인생,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줄곧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온 시대도 배경도 소중한 것도 다릅니다. 또 나이가 들어 병으로 죽거나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후회 없는 인생의 조건, 좋은 인생의 조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이었음을, 나름대로 좋은 인생이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을 것,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애정을 표할 것,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것. 어디까지나 저만의 결론이고 생각에 불과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에게 이 4가지 조건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후회 없이 사는데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 딸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아빠의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냐고 물었을 때 저는 책을 골랐고, 생일날이 되어서 딸과 함께 직접 서점에 가서 제가 이 책을 골랐습니다. 생일 선물로 고른 책의 제목이 1년 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평소에도 죽음에 관한 책이나 영화, 음악 등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저의 생일날에 특별히 사랑하는 딸에게 이 책을 선물 받아서 더 좋았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한 의사가 쓴 책입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가 느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책이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 책을 한 문장으로만 정리해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할 때에야 인간은 비로소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존엄성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고민이 시작되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지? 내가 그들에게 소중함을, 사랑을 표현했던가? 인생이 앞으로 1년 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고정관념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변합니다.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잊거나 포기하거나 참을 수밖에 없던 일 중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만약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는 물음에 지금부터는 가족과 배우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거나 소중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꼭 오늘부터 그 마음을 분명히 떠올리면서 생활해 보세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시간의 사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부터 줄곧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아이들과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지요. 힘든 치료를 견뎌온 이유는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오래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병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증표임을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노력이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배웁니다.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 배움이 누군가의 행복과 기쁨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노력을 보상받지 못한다 해도 인생에 헛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은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고통 속에서 배운 것과 얻은 것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린 사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선함, 감사함, 일상의 위대함, 자연의 아름다움, 지금껏 살아온 의미와 존재의 가치 등 고통에 직면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 당연해서 놓쳤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병이라는 괴로움을
안게 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법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제대로 마주함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강인함과 참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존엄성, 나의 존엄성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혹은 내 안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야 그제서야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만들고 얼마나 대단한 부를 쌓느냐가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 그 자체에 달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어떤 마음과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에 인간의 존엄성이 달린 것이라고. 생일 선물로 이 책을 받고 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책을 읽어서 참 좋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도 세우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는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년 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것들. 물론 마치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지만 나 자신이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가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